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어제죠. 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1차 공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전부터 해서 매우 긴 시간을 법정에서 어제는 보내셨습니다. 서울법원 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공판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거리가 가까워서 다행이긴 한데, 일단 재판장 지귀현 판사가 언론뿐만 아니라 어떤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재판장 안에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사진이나 발언이나 이런 것을 중계를 할 수는 없었고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귀현 판사가 어디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에 우리가 된통 당했기 때문에 그냥 바람이죠.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제 일단 첫 정식 형사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발언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많이 하셨고,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26년간 검사로서 많은 사람을 기소하고 구속하고 해봤지만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무엇을 주장을 하는지,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역시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7, 8개월에 걸쳐 벌어진 12.12와 5.18 사건의 공소장조차 이렇지는 않았다. 수사는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고 조서도 결국 여러 곳에서 나오더라도 펜대는 한 사람이 잡아 일관된 논리로 기소장이나 불기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라고 하셨고요. 이번 공소장은 단지 여러 조사를 모자이크 하듯 붙여놓은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들을 때는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고 형사재판으로 가서 법원까지 가고 이런 사실 자체가 지금 이상한 거죠. 지금 법과 상식과 이런 법치가 통했다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형사재판에서 판사를 믿고 말고 그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냥 바람을 가질 뿐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님은 계엄 선포 직후에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 집행명령이 아닌 일종의 규범일 뿐, 이를 근거로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다. 또 계엄 포고령 자체가 헌법이라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어차피 없다 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성현 육군 수방사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되니까 대통령님이 즉각 나서서 의의를 제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변호인 측도 이 조성현 이 사람이 공범인 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범이어서 증거 능력이 전혀 없는 조서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 사람이 그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한 적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직접 검찰이 저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같은 날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자기들 유리하게 나오게 한 건 증인신문에 있어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동의가 되죠? 없습니다. 덧붙일 말이 없어요. 100% 동의합니다. 지금 조금 달라진 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약간 차분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 김계리 변호사님이 이렇게 좀 나서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때 좀 진정시키기도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그러셨는데, 이번 형사재판에서는요 완전 강하게 나오시네요. 제가 이게 생중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나온 그 기사나 이런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냥 나온 발언들만 봐도 헌법재판소 때랑은 완전히 다르시구나,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계시고 하나하나 논리를 다 깨부수고 있습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엄청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 하나하나 다 반박하시고 정확하고 아주 강력하게 1차 공판을 마치신 걸로 보입니다. 오전에는요, 재판부에 공소 사실이 담긴 PPT 파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띄워달라, 다시 띄워라 요청하시고 직접 필요한 부분까지 지목을 하면서 조목조목 아주 반박을 완벽하게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데타라면 왜 담화 먼저 했겠냐,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니 그쵸,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상식적인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굳이 법정에 가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 초등학생들 데려다가 물어봐도 알 것 같아요. 초등학생한테 너가 쿠데타 할 건데 담화문 발표하고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할 거냐. 아니 당연히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쟁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법치가 많이 죽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반증하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요, 여러분, 지금 쟁점은 4가지입니다.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이 첫 번째인데요. 저희가 다 알고 대통령님도 주장을 해오셨던 것처럼 야당의 입법권과 탄핵 남용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검찰 측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근데 이거는요, 대통령이 판단할 거죠. 헌법재판소에도 똑같이 말씀했지만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죠. 이걸 법원이 판단하는 게 말이 됩니까? 똑같이 이거 헌재에서부터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절차가 어땠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이미 쟁점으로 다 나왔었고, 국회와 선관위 장악 시도가 있었느냐, 250명 가지고 뭘 장악합니까? 그리고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가 있었느냐 이런 건데, 아이고 또 그 지렁이 메모가 생각나서 지금 영상을 만들면서도 제가 또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쟁점 다 이해가 가시죠? 다 했던 거고요. 저희 구독자님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지규현 판사님, 제발 법리적으로 올바른 판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대통령님도요, 지금 굉장히 당당하시거든요. 전혀 위축되는 모습 하나도 없고 완전히 오히려 지금 헌법재판소보다 완전히 더 강하고 아주 상남자적으로 더 변신을 하셨습니다. 원래 상남자셨는데 우리가 더 많이 응원해 드리고요. 지금 메시지 내실지가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속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보다 아는 게 많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거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당연히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딱 예측을 할 수 없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지금 형사재판이 이제 1차가 끝이에요. 그래서 2차는 다음 주 월요일, 3차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잡혔습니다. 제가 사법부를 이제는 진짜 못 믿겠어요. 애초에 믿었던 것도 아니지만 살짝의 그런 기대를 했었던 것도 그것조차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지규현 판사가 법리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계속 응원하고 지켜드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좀 지지해드리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사저로 오시자마자 지금 또 하루 종일 재판 받으시고, 마음이 저도 썩 이게 좋지 않죠. 당연히 속상한데 국민만 보고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더 응원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인데요. 대선 비호감도가 새로 나왔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차기 대선에서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인데, 이재명이 아주 압도적으로 45.3%로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씨 축하드려요. 그 이후로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 이준석, 홍준표, 한덕수 총리는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지금 비호감도 2위예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대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관 안 해요. 대선을 바라보고 제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죠. 아실 겁니다. 윤어게인, 윤석열 대통령님을 보고 가는 건데, 근데 요런 여론조사가 좀 그것과 별개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온 건데요. 좀 특징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이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비호감도에서 1위를 압도적으로 차지한 후보 이재명입니다.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어요. 그냥 다 비호감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호남이죠.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도 이재명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응답이 30.3%. 이어서 한동훈, 김문수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요. 왜 근데 한동훈이 호남에서 2위죠? 비호감도가? 생각보다 더 낮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좀 의외네요. 뭐 아무튼간 30%가 넘게 호남에서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이 유일하게 비호감도 1위를 면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바로 민주당 지지층에서입니다. 당연하죠.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뭐 이거 굳이 뭐 의미 부여하고 뭐 그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만 좋아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금 경선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재명 후보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뭐 누구나 보이죠? 이거는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아실 겁니다. 그 새로운 미래라는 거 만들어서 이제 또 반 이재명 활동을 하고 있는 이낙연인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응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이 사람이 지금 개헌에 완전히 그 헌정회 마냥 개헌에 지금 완전히 이거 당의 슬로건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낙연입니다. 뭐 누가 좋다 뭐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이 사람도 지금 간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곧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뭐 새로운 미래 여기는 완전히 개헌파기 때문에 여긴 당 슬로건 자체가 탄핵 다음은 개헌 이거예요. 슬로건 자체가 뭐 초당적인 채널을 가동해야 된다. 국민의힘과도 연대를 할 거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뭐 여기나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대선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뭐 지금 저는 윤어게인 계속해서 외치면서 가고 있으니까 뭐 영상으로도 쭉 남겨있죠.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통상협상의 저승사자이고요. 지금 약간 국제 소식으로 살짝 넘어간 겁니다. 트럼프 일기 때 미국 무역 대표부의 대표였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이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글과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부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을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그 시장이 이미 외국 정부들에게 개입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완전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보이지 않는 손조차도 외국 정부가 조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완전히 자유무역이라는 거는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책 내용인데 들어보신 분 꽤 유명해졌어요. 이게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들어보신 분 계시죠? 이 사람이 쓴 거예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고. 근데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트럼프가 라이트하이저한테 이 책을 쓰라고 권유를 했어요. 트럼프 일기 때. 그래서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에 나온 라이트하이저의 말이나 책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강력한 비교 우위를 통해서 무역에서 이겨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트럼프가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라이트하이저가요, 캐나다의 야당입니다. 보수당이죠. 그러니까 캐나다 우파가 있는 건데 거기서 이 보수당을 상대로 하는 강연에서 캐나다가 나아가야 할 길 뭐 이러면서 강연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완전히 옳은 방향이고 캐나다에도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것을 캐나다도 도와야 하고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새 USMCA에서 멕시코를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USMCA는요, 2018년 9월에 체결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북미 세 국가 간의 이제 무역 협정이에요. 예전에 나프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이라고 해서 나프타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트럼프 때 이게 바뀐 거예요. USMCA로 바뀐 거고요. 아무튼 라이트하이저가 이제 멕시코 빼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을 그냥 뭐 강연한 거 아니야? 뭐 그냥 그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트럼프 일기 때부터 해서 다
다 이 사람의 주장으로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관료로도 있었기도 했고요.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니까 트럼프의 정책 방향으로 이 사람이 말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무역 차르인 겁니다. 차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분야마다 이제 수장 이렇게 앉히는 그런 트럼프식의 그런 무역 차르, 국방 차르, 국경 차르 막 이런 식으로 앉히는데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무역 차르인 거예요. 무역 차르. 그래서 다 이 사람의 주장대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가 지금 미국에서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멕시코가 특히 중국의 그 우회 무역으로 해서 굉장히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베트남하고 더불어서 딱 지목한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멕시코가. 그리고 임기 초반부터 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 그 보약 문제, 이 보를 마로 바꿔보세요. 마로. 이 보약 문제.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드론을 통해서 멕시코 너네 이거 처리 안 하면 우리가 직접 한다. 우리가 진짜 나선다. 군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FBI의 새 국장인 그 캐시 파텔조차도 이 보약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 군대가 외국에 개입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라고 천명을 한 상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됐죠. 강릉에서. 네. 아무튼 간에 멕시코 너네 이거 처리 안 하면 우리가 직접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건 전문가들의 의견은요. 그거는 명목이고 아마 무역에서 완전히 중국을 배제시켜버리고 견제하고 더 강력하게 차단을 하기 위해서 멕시코를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제 정세가 미국을 중심으로 완전히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많이 미국의 그 위상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혹시 이번에도 트럼프가 안 되고 해리스가 되면 어쩔 뻔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였다면 지금 우리가 희망이나마 조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희망 회로로만 무조건 돌리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트럼프가 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지금 중국 견제해주고 있고 분명히 물밑으로 우리나라랑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눈치채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냥 여러분 무작정 기대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지킵니다. 그리고 국제정치는 야생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러나 정황을 볼 때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미국만의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결국에는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뷰를 전체적인 뷰로 좀 국제적인 뷰로 시야를 돌릴 필요가 너무나 있습니다. 네, 아무튼간 여러분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의 형사 재판 있었고 다음 주도 쭉 있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주 중에는 이제 행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한데 정말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이제 또 5월 되고 4월 중순 이제 넘어가고 오늘까지만 춥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러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계속해서 저는 유너게인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행진과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우파 유튜브 알고리즘 만지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응원해 주십사 하고 멤버십 1% 될 때까지 제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3%까지 왔습니다. 이 생태계를 유지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우파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입 조금씩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더 채널 운영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